그래서 신규 분이 왔을 때 그분이 이 사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시행착오를 하지 않고 제대로 잘 레그를 짜서 훌륭한 팀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배워서 제안해 주시길 바라고 교육을 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후원 자리 배치 시 주의사항입니다. 우리가 상생과 상극이라고 있죠. 예를 들어서 불과 불을 붙이면 이게 큰 불이 나버리죠. 만약에 어떤 사람의 성격이 너무 직선적이고 도발적이고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했을 때 상대방 또한 똑같은 성격이다. 그런 둘이가 만약에 한 팀으로 있다라면 그 팀은 아마 불이 날 거예요. 서로 어르렁거릴 거고요. 이 협력이 안 될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특히 바이너리 마케팅은 철저한 협업 사업이고 윈윈 사업인데 그게 서로 사이가 어르렁거리게 되고 갈등이 있고 그러면 그 둘만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레그 전체에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호흡이 맞고 또 서로 밸런스가 맞고 인성이 또 좋은 사람과 또 추진력이 좋은 사람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성격들을 서로 붙이고 서로 붙여서는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성격이 정말 그런 분들은 또 안 붙여야 되겠죠. 조직에 나머지 팀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상극은 피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친구 A와 친구 B가 있습니다. 저도 친구고요. 그 친구가 이제 셋인 거죠. 근데 제가 A도 사업을 시키고 싶고 B도 사업을 시키고 싶어요. 근데 A, B가 사이가 너무 안 좋아요. 학창 시절부터 사이가 안 좋았는 A, B를 같은 동창이라고 한 줄에 만약에 배정을 한다. 네, 그랬을 때, 그 둘은 서로 또 그 감정의 어떤 과거의 어떤 감정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제가 보기 싫어서 나 사업 안 할 거야. 또는 뭐 제가 보기 싫어서 나 안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이 레그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생은 붙이고 상극은 피하는 게 이 협업 마케팅의 가장 중요한 라인 배치입니다. 또 상생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적으로 그 지역이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둘을 리크루팅했어요, 만약에. 근데 그 둘을 한 명은 A 라인에 배치하고 한 명은 B 라인에 배치해 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그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형제 라인이 되겠죠. 이런 경우도 썩 훌륭하지 못해요. 그래서 한 지역이 만약 같은 지역에서 이렇게 문의가 왔고 또 리크루팅이 된 분들이라면 같이 팀으로 묶어줘서 협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물론 같은 지역인데 서로 상극이에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떼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지역별 또는 나이대별 또는 뭐 성향에 따라서 이 붙이거나 떼는 걸 결정하셔야 됩니다. 레그 배치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점 첫 번째 주의사항이었죠. 두 번째 주의사항은 이런 겁니다. 가족과 친한 연고는 서로 묶어줘야 된다. 만약에 동생이 둘이 있는데 한 동생은 A 라인에 한 동생의 B 라인에 이렇게 배치한다. 그러면 나머지 가족들은 A랑 일을 해야 되나요? B랑 일을 해야 되나요? 또 초등학교 친구들이 있는데 A와 B는 서로 초등학교 친구고 친한 사이인데 A는 A 라인에 B는 B 라인에 등록했어요. 친한 사이를 떼놨어요. 그럼 나머지 A, B와 함께 지냈던 사람들은 A랑 사업을 해야 되나요? B랑 사업을 해야 되나요? 이런 거죠. 그래서 연고가 같고 또 가족이거나 친한 사이는 서로 묶어주는 게 맞죠. 직장 동료로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을 A, B로 찢어 놓는 건 안 된다라는 점은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서로 친한 연고는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묶어가는 그런 형태로 레그를 설계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뭐 이건 가장 기초적인 거라 굳이 말씀 안 해도 되지만, 네,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규 리크루팅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인맥이 많아요. 그럼 그분의 인맥 중에서 그 상위, 그분의 직대, 일대 파트너를 누굴 등록할 것인가 라고 본다면 절친을 등록할 수도 있고요.
또는 마인드와 리더십이 좋은 분들을 먼저 등록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A라는 사람이 스타트했어요. 그럼 B는 절친인데 C는 마인드와 리더십이 좋아요. 이런 경우에 B를 먼저 등록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C를 먼저 등록하는 게 좋을까요? 이 얘기예요. 저는 이런 경우에 C를 먼저 등록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왜냐면 B에게도 도움이 돼요. B는 나랑 친하긴 하지만 리더십이 좀 약해요. 또 마인드도 그렇게 그냥 평범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C와 B가 한 지역에 살거나 한 팀으로 묶을 때는 리더십 있고 그 B를 도우면서 함께 협업을 할 수 있는 끌고 갈 수 있는 그 리더십 좋은 분이 먼저 위에 등록해야 되겠죠. 바로 이런 게 상위 포지션에는 가급적이면 마인드와 리더십 좋은 분들로 배치하는 게 옳다라는 거죠. 상위 포지션에 리더십도 없고 그리고 마인드도 썩 훌륭하지 않지만 내 동생이야. 그렇다고 동생을 직대로 두고 리더십 좋은 사람을 그 밑에 넣는다. 이건 옳지 않아요. 그건 동생에게도 마이너스고 그 리더십 좋은 분에게도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상위에는 여러분과 함께 신규 사업자와 함께 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마인드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또 통솔력 있게 팀을 끌고 나가는 추진력이 있는 그런 리더십 좋은 분들 그리고 풀타임 전업으로 뛸 수 있는 분들이 상위에 오는 게 당연히 옳습니다. 만약에 A는 부업을 하겠대요. 그리고 B는 풀타임 전업을 하겠대요. 근데 A, B 중에서 자, B는 리더십이 좋고 A는 리더십이 약하면 뭐 말할 것도 없죠. 풀타임 전업에다가 리더십이 있으니까 C를 상위 올려야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B는 부업인데 마인드도 좋고 리더십도 참 있어요. 그런데 환경 때문에 지금 처한 현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업이에요. 부업인데 마인드가 전업 마인드, 직구 비전 제대로 보고 있고. 근데 C는 전업이긴 한데 네트워크 경험 없고 평범한 뭐 가정주부였거나 이렇게 사회활동이 없었던 분이에요. 전업은 하겠대요. 자, 이런 경우에 어떤 포지션이 좋으냐? 네, 당연히 리더십 좋은 그 B가 위에 있고 C가 그 아래에서 일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포지션은 어쨌든 마인드와 리더십에 따라서 상위에 배정하는 게 레그를 훌륭하게 펼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그 저기 다이아몬드 스쿨에는 여기에 다이아몬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까지는 양쪽 뎁스로 후원 배치하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물론 그건 권장 사항입니다. 강제 사항은 아니죠. 지금 여기 드리는 말씀도 권장 사항이지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바이너리를 해보면 사실 다이아몬드가 될 때까지 양쪽 뎁스만 잡고 내려가기에는 상당한 가는 과정에 변수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셀프 리더라고 불리는 여러분이 사파이어 정도 될 때까지는 양쪽 뎁스로 후원 배치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의견이에요. 사파이어 정도까지는 양쪽 뎁스 A 라인에 계속 한 줄만 잡고 내려가고 B 라인에도 계속 한 줄만 잡고 내려가시라. 그리고 사파이어 이후에는 그 산하 AB 라인의 저 밑에 끝점이긴 하지만 거기서 더 열심히 뛰고 풀타임 전업자가 나오는 렉으로 가끔씩은 물길이 바뀔 때도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물길은 중간중간 이 잡고 가는 뎁스 라인을 바꿀 수도 있어야 돼요. 그게 계속 A 라인을 뭐 다이아몬드 이상 계속 갈 때까지 잡고 내려가는 거 그러세요. 그 무조건 그렇게 한다는 건 옳지 않다라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탄력성 있게 이 레그를 약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골드 정도인데 뎁스 라인을 쭉 잡고 내려가다가 고민이 생겼어요. 그 뎁스 라인의 맨 밑에 달린 세 명은 전부 다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위에서 그 갈라진 잠깐만요. 네, 이렇게 볼게요. 이나희 사장님 비디오 켜졌어요. 자,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A 라인을 이렇게 펼쳐가고 있습니다. 이게 뎁스죠. 예를 들어서 제가 그림이 잘 안 그려지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 골드예요. 물론 이쪽 B도 있습니다. 이게 라인이 있다 칠게요. 네. 잠깐만요. 이렇게 해야 되겠군요. 네. 자, 이렇게 B 라인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A 라인을 쭉 잡고 내려가고 있는데 이 세 명이 뎁스 라인으로 위에서 내렸긴 합니다. 근데 다들 부업이거나 뭐 사업을 훌륭하게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소비자 한 명을 등록했어요. 그 소비자가 소개한 사람이 부업을 해보겠대요. 근데 그 부업자 밑에 인생을 건 전업자가 나왔어요. 나 이거 제대로 해볼래. 시스템 100% 사인 100% 참여하면서 사업을 제대로 할 거야. 이런 사람이 나왔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D라고 할게요. 자, 여러분 아직 골드예요. 사파이어가 아니잖아요. 사파이어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골드기 때문에 이 물론 사파이어도 이 레그 상담을 스폰서랑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골드라면 이 상황에서 이 C라는 친구의 소실적에서 뎁스가 아닌 C의 B 라인에서 이 풀타임 전업으로 시스템을 제대로 타면서 사업을 열심히 하겠다 해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럴 경우는 반드시 스폰서와 상의를 해야 됩니다. 이쪽 줄을 잡고 가고 있었는데 이런 사람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여쭤보세요. 그리고 상의를 하신 후에 이 뎁스 라인이 이렇게 꺾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뒤에 좌 라인을 다시 뎁스로 잡아주면서 사업을 전개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정해진 룰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탄력적으로 이 레그를 펼쳐나가면서 협업 마케팅 그리고 풀타임 전업자가 이 자리에 이곳에서 더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그 얘기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뎁스 라인을 하다 보면 이렇게 꺾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파이어가 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양쪽 뎁스 끝점을 쭉 잡고 가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추천한 사람이 1과 2를 추천했었잖아요. 그리고 3과 4를 배정을 해야 됩니다. 자, 3을 A 라인에 여기 뎁스 라인 붙였고요. 4를 E 라인, 그 B 라인이죠. B 라인의 맨 끝점에 한쪽 줄을 잡고 가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은 또 그 이 4를 1에 이곳에다가 또 이제 등록하는 케이스가 있다는 거죠. 1의 B 라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1이 여러분들의 절친이고 친구를 하더라도 그 친구의 소실적에 4를 등록하는 건 4를 죽이는 행동이라 할까요? 4가 그 뎁스에 안 들어오고 이쪽에 가면 여러분들 세 줄이 되겠죠. 1의 뎁스와 4가 있고 또 3이 있는 이런 형태의 세 줄의 레그가 되어버립니다. 바이너리 마케팅은 딱 두 줄만 성공해도 월 1억, 2억, 3억을 받을 수 있는 마케팅 방식인데요. 그걸 세 개 레그를 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딱 두 줄만 깊이 있게 밑불 붙이는 마음으로 잡고 내려가는 형태의 레그 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또 좀 전에 이제 이렇게 레그를 가다가 물기를 이렇게 꺾을 수가 있다는 뎁스 라인을 바꿀 수가 있다는데요. 좀 전에 그 얘기가 이 얘기죠. 그 내려가다가 이 시스템 리더가 탄생했고 그 시스템 리더의 A 라인이 뎁스 라인이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 어떤 B 라인에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지 원칙은 네, A 라인 쪽으로 쭉 내려가는 거 맞고 그리고 시스템 리더의 한 줄을 잡아주는 거죠. 네, 뭐 이게 그림이라서 그렇지만 좀 전에 제가 그림을 그렸지 않습니까? 그 그림과 연동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스템에 참여하는 리더가 아니면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스템에 완벽히 참여하고 있는 풀타임 어떤 시스템을 타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키우시는 게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이 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복제한 리더를 도와서 팀을 키워라. 그리고 내리 추천이라는 이제 제도가 바이너리에는 있는데요. 그 원칙은 원래 없는 말이에요. 원칙 없는 말이지만 편법으로 내리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내리 추천은 또 편법이기도 하지만 또 스킬이기도 합니다. 왜 스킬이라 하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서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협업을 해야 되는 마케팅이죠. 이렇게 그림에서 보면 내가 그 A를 리크루팅했고
B를 리크루팅 했어요. 내 지인이에요. 그쵸? 근데 A, B는 서로 아는 지인들이에요. 당연히 A와 B가 서로 지인이니까 나는 B를 A의 추천으로 넘겨줄 수 있어요. 하지만 C는 A, B와는 인맥이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리크루팅 했어요. 그럼 C를 등록할 때 B의 추천으로 줘야 되느냐, 내 추천으로 해야 돼, 이런 얘기죠. 근데 일부 회사에서는 이걸 당연히 B의 추천으로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걸 내리 추천이라 불러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썩 훌륭하지 않습니다. 다만 B가 정말 열심히 하고 나와 코드도 맞고 이 사업을 통해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될 사람이에요. 시스템 풀타임 탑승하고 있고 함께 하고 있고 그리고 스폰서십, 파트너십도 좋고 인성도 좋고 그래서 B가 어떤 리더로 성장하길 정말 바란다라면 인맥이 다른 C인데 C를 B의 추천으로 내줄 수 있어요. 근데 이때도요, 그냥 내가 무조건 내리 추천 주는 게 아니라 C에게 사전에 이해를 구해야 됩니다. 네가 내 친구이긴 하지만 B와 함께 협업을 해서 서로 함께 성장하려면 B의 추천으로 나는 해주고 싶은데 너 괜찮겠지? 그게 너도 괜찮고 나도 괜찮고 B도 괜찮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권유를 해야죠. 뭐 C는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 바이너리 마케팅 처음이거나 하면 당연히 여러분 말을 수긍하겠죠. 물론 그렇게 등록할 때 B에게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리크루팅한 C를 B 너의 추천으로 이렇게 등록을 하겠다고. 근데 둘이가 협업을 꼭 해줘야 된다고. 한 팀으로. 근데 만약에 B보다 C가 더 어떤 리더십이 더 있고 또는 더 뭐 연장자고 사회 경험은 더 풍부하고 더 네트워크 경험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B 추천으로 넘겨주지 못해요. B에게 담기지 않거든요. 추천을 줘봤자. 그래서 그런 상황에 따라서 내리 추천이 필요한 거지 무조건 내리 추천 제도로 가는 건 금물이다라는 거죠. 뭐 E도 마찬가지입니다. E를 D 추천으로 줄 것인가? 그냥 내가 바로 E를 D 밑에 넣어서 내가 직접 케어할 것인가? 그걸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게 바로 이 내리 추천에 대한 어떤 주의사항이고요. 그리고 내리 추천을 할 때는 그 사람의 어떤 리더십을 B와 C의 리더십을 비교하고 D와 E의 리더십을 반드시 비교해서 D와 E를 묶었을 때 협업을 함께 시너지가 날 것인지 안 날 것인지를 미리 충분히 예측을 하고 또 상담을 하고 나서 그렇게 레그를 편성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리 추천 방식은 신중히 해야 되고요. 또 바이너리가 그 잘못된 오해가 뭐냐면 일반 브레이크웨이나 유니레벨 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바이너리는 두 줄이기 때문에 쉽기도 하지만 한 줄이 무너지면 끝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자, 그러면 한 줄이 무너진다는 문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A가 사업을 포기했어요. 그럼 이 라인이 전체가 사업을 포기할 때는 한 줄이 진짜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A도 여러분 추천, C도 여러분 추천, E도 여러분 추천이에요. 여러분의 어떤 영향을 직접 이 드라이빙 뎁스라 그러죠. 여러분이 직접 그 하부에 내려가서 팀을 돕고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 조직이라면 A가 예를 들어서 그만두더라도 C와 E는 여러분의 영향력을 그대로 받고 있고 A는 후원 스폰서였던 거죠. 그렇게 된다면 실제로 A가 일부 떠나더라도 여러분들의 바이너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니레벨이나 브레이크웨이에서 얘기하는 바이너리는 한 줄만 무너지면 끝이 아니냐라고 얘기할 때 직급은 유니레벨과 바이너리의 장점을 결합한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추천 계보도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A 한 줄 속에도 내가 직접 케어하는 내 추천자가 몇 팀이 있고 그게 한 줄이 무너진다는 게 그 동시에 그 몇 팀이 다 무너지진 않습니다. 브레이크웨이랑 똑같아요. 유니레벨이랑 똑같습니다. 유니레벨의 장점을 최대한 수용하고 또 단점을 최대한 보완한 게 바이너리 마케팅이라고 나는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피력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리 추천은 신중히 하라는 점 바로 거기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스피로브 뭐 물론 이런 분들은 안 계십니다. 그렇지만 가끔 네트워크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정기 구매 2, 4, 8 그건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그냥 쭉 가입시켜서 양쪽에 2명 가입시키고 그 밑에 3, 4, 5, 6 가입시키고 그 다음에 7, 8, 9, 10, 11, 12, 13, 14 나 이거 만들 수 있어. 나 혼자서도 지금 27명을 등록한 거죠. 나 혼자 27명을 등록할 수 있어. 이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걸 허용하면 돼요, 안 돼요? 무조건 안 되는 일이죠. 스피로브란 건 뭐냐면 이렇게 선착순 개념으로 순서대로 쭉쭉쭉 가는 마케팅이잖아요. 이건 나 혼자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한 줄, 두 줄까지는 모르겠지만 세 줄 하기도 힘들고 인맥이 정말 많아서 셋째 줄까지 내가 채워나간다 하더라도 1이 일을 안 해요. 4가 일을 안 해요. 6이 일을 안 해요. 2가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하면서도 수당을 받아가는 불로소득자가 생기게 되면 4는 열심히 뛰는데 자기의 스폰서로 먼저 등록한 1은 4의 노력으로 그냥 공돈 받아가는 거죠. 팀도 후원하지도 않고 한 명도 밑에 90 밑에 등록도 안 시키고 무능력한 1이 4의 노력 덕분에 수당을 받아간다면 4는 빡칩니까 안 빡칩니까? 빡치는 거죠. 이건 선착순 개념이죠. 스피로브는. 그래서 이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잘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네트워크 해보니까 실제로 있었어요. 여러 명 만났어요. 그렇게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안 가르쳤더니 자기 혼자 자기 가족들을 1, 2를 등록시키고 또 친구들, 친척들을 3, 4, 5, 6에 무조건 순분대로 그냥 막 등록시키는 케이스를 봤습니다. 레그를 탁 펼쳐봤더니 허걱, 이건 뭐야?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져 있죠. 이미 등록 다 해서 매출을 막 매치해놨어요. 그 꼬인 계보들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 사람은 스타트와 동시에 단추를 애시당초 잘못 끼워놓은 거잖아요. 다 풀어야 됩니다. 회사에다가 다시 다 탈퇴 신청하고 다시 개편하면 그러면 그 자리 1과 2에 등록된 사람들은 기분이 나쁘죠. 3, 4가 내 밑에 있었는데 이제 4가 없어지는 거예요. 2의 입장에서 5, 6이 내 밑에 있었는데 6이 없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건 시도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되면 다시 단추를 끼운다 하더라도 1이 안 해, 2가 나도 안 해, 뭐 3도 안 해, 6도 안 해 이렇게 되면서 삽시간에 그건 사업이 스탑돼 버립니다. 그래서 스피로브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방식 중에 안 맞는 방식인데 한때 일본에서 이걸로 사람들을 뭐 1000명씩, 2000명씩 이렇게 등록시킨 그런 일본에서 많이 썼던 마케팅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걸 하는 팀들은 그룹 마케팅이라 그래서 전략적으로 그 회사의 보상 플랜을 충분히 타먹고 빠지겠다라 해서 이렇게 스피롭으로 조직을 짜고 들어가서 회사에 큰 데미지를 주는 케이스가 그동안 간간히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그동안 좀 당했었죠. 그래서 무너진 회사들이 제법 있는데요. 망한 회사가 있는데요. 요즘 회사들은 이제 이 스피로브를 전산에서 잡아낼 정도로 또 잘 돼 있고 또 이제 오너들도 그런 그룹 마케팅 하는 팀들을 애시당초 받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참고해서 아시면 될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또 신규 사업자가 왔는데 부분은 한 코드라는 얘기를 빨리 안 해주시면 안 돼요. 등록할 때 여기는 부분은 한 코드입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려주셔야 돼요. 이걸 안 알려주시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본인 등록하고 그 밑에 와이프 넣고 그 밑에 아들 넣고 뭐 그 밑에다가 레그를 막 펼쳐가지고 정말 레그가 엉망진창이 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똑같죠. 그건 스피로브랑 똑같은 개념으로 적용이 돼서 결국 망가지게 됩니다. 또 부부인 걸 속이고 아내가 먼저 등록하고 남편 이름이 성이 다르니까 여기 A라인 등록하고 또 친구를 3B라인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는 남편 밑에 자기의 인맥 1을 초등학교 친구를 1 그리고 사회활동하면서 알게 된 지인을 2 이렇게 등록한 거예요. 와이프의 명단을 지금 1번 라인, 2번 라인, 3번 라인으로 세 줄을 펼친 거죠. 남편이 실제 사업자도 아닌데 자 이러면 이 와이프란 분은 어떻게 됩니까? 세 줄을 키워야 되겠죠. 물론 이게 성공적으로 잘 되면 와이프는 남편도 불로소득으로 돈을 벌게 되고 와이프도 추천 매칭을 또 받게 되면서 소득이 많긴 해요. 와이프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바이너리가 두 줄만 해도 월 1억 이상의 소득을 받을 수 있는 플랜인데 이렇게 세 줄 한다는 게 말이 되냐라는 거죠. 이거 욕심이고요. 잠깐 조금 더 벌지 모르지만 불과 몇 달 못 가서
와이프의 인맥은 동이 나게 되고 1번 라인과 2번 라인, 3번 라인이 시스템에서 만나게 되면서 너 스폰서는 누구니? 너 스폰서 누구니? 왜 세 개래 그지? 그럼 중간에 누가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누가 있다 이렇게 되면 2번은 얼마나 기분 나쁠까요? 또 와이프란 분이 2명을 더 등록했어요. 등록할 때 1에 등록해야 돼, 2에 등록해야 돼, 3에 등록해야 돼. 1과 3에 등록해야 될지 2와 1에 등록해야 될지 2와 3에 등록해야 될지 갈등을 해야 되죠. 또 그죠? 2명 리크루팅 했을 때 와이프 입장에서 자 그랬는데 1에 밑에 붙이고 3에 밑에 붙였어요. 2명은. 근데 2에서 입장에서는 2의 라인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나한테는 안 붙여줘?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조직이 이탈되고 깨지게 되면서 소탐 대실의 전형을 보여주는 전개 방식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협심해서 두 라인을 키우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처음에 등록할 때부터 부분 한 코드임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려주셔야 된다는 점, 네, 바이너리 마케팅의 정석입니다. 일하지 않는 가족 코드. 아직은 일을 하지 않는데 향후에 일을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직대로 등록해 놓고 그 밑에 레그를 펼쳤어요. 이런 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뛰지 않고 일을 하지 않는 동생을 1번에다가 등록을 했을 때 일을 하지 않아요. 그 밑에 일하는 사람 넣었어요. 그 이가 일을 하죠. 근데 이가 사업을 하면서 차후에 일이 있다는 걸 알게 되거나 일이 그 뒤에 이 한레그가 있는 덕분에 일이 막 성급하게 되면 2, 3, 4, 5, 6 이 라인의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이 언짢아집니다. 좋지 않죠. 그래서 나와 함께 사업을 하는 1, 2, 3, 4, 5까지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인생을 함께하는 성공의 길을 함께 가는 리더 사업자들이에요. 한 팀이에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나의 가족을 그 밑에 붙임으로써 그들이 힘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마케팅을 펼치는 게 양심적인 마케팅이고 올바른 방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향후에 이제 여러분들의 가족이 뭐 오빠가 사업을 하겠대요. 그때 이 하단에서 사업을 해서 일을 하게끔 해야지 1, 2, 3, 4, 5는 여러분들의 신뢰를 갖고 또 이 여러분들의 가족을 함께 파트너를 챙기고 돕겠죠. 그렇게 만든 게 옳지. 리더십도 없고 그냥 네트워크 경험도 없는 여러분들 오빠를 1의 자리에 포지션했다가 향후에 문제가 생겨서 조직에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등록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그 사람의 1, 2, 3, 4, 5까지는 가급적이면 사업자, 실제 사업을 할 사람을 등록하고 여러분들의 가족은 그 하단에 배정을 하라 이거죠. 만약에 여러분의 오빠인데 나름 성실하고 리더십도 있고 사업을 제대로 할 거예요. 그러면 1회 등록하는 걸 누가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충분히 1회 역할을 또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직대 파트너로서 그 정도 역할을 하면서 사업을 했을 때 2, 3, 4, 5가 무슨 불만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을 하지 않는 또는 일을 하긴 하겠지만 차후에 할 가족 코드는 가급적인 후원 5대밖에 배치하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규 사업자에게 교육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가족을 돕는다고 그의 소실적을 이렇게 등록해 주면서 도와주는 건 또 문제 발생 소지가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한 줄은 스폰서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한 줄은 정말 자기가 치고 나갈 수 있게끔 역량을 길러주는 쪽에 초점 맞춰서 도와주는 게 옳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절친이 있다 해도 마찬가지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후원 자리 배치 시 주의사항을 10가지를 한번 쭉 짚어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바이너리의 팁과 가이드라인입니다. 바이너리 마케팅은 그 올바른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올바른 문화가 만들어진 팀은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하게 그릇된 방식으로 팀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면 얼마 못 가서 무너지는 아픔을 겪게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올바른 문화로 이렇게 조직을 꾸려나가야 됩니다. 그럼 올바른 문화가 뭐냐? 네, 첫 번째입니다. 소실적, 대실적 용어는 가급적 사용을 지양하는 게 좋아요. 가급적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죠. 오히려 A 라인,
B라인 또는 좌레그, 우레그라는 표현이 더 올바른 표현입니다. 뎁스 라인, 퍼스널 라인 이런 말도 사실은 옳지 않은 이야기 말이고요. 우리가 이제 이 교육 시간에 전체적인 그 바이너리 계보도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뎁스 라인을 얘기하는 거지. 네. 파트너들하고 얘기하는데 뭐 뎁스가 그쪽이고 너는 뎁스가 아니야 이런 말은 그 파트너에게 심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에 그런 표현은 옳지 않아요. 그리고 너는 나의 대실적이잖아. 나는 저기 소실적을 더 해야 돼. 이런 용어 또한 대실적에 있는 파트너들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말도 사용은 안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는 바이너리에 등록을 하면서 한 줄은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바이너리 사업은 모든 사업자가 A, B 두 라인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건 좀 이따가 제가 그림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모든 사업자가 투 라인을 해야 되는 거지 한 라인만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리크루팅에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그 말을 믿고 등록을 하고 그 사람이 B 라인만 하라 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한 라인만 하라 했으니까 A 라인을 내가 책임져야 돼.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는데 그 A 라인을 여러분들이 책임질 수가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미 인맥을 썼거든요. 여러분들이 신규 인맥이 없어요. 그 상태에서 A 라인을 여러분들이 그 신규 사업자가 B 라인 한 줄을 막 키우고 갈 때 그에 맞춘 밸런스를 맞춰서 A 라인을 키울 수 있냐? 절대 못 키워요. B는 그 신규 사업자의 B 라인은 그 사람의 인맥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가족을 넣든 친구를 넣든 지인을 넣든 한 줄을 그 사람이 해낼 수 있거든요. 쭉 펼쳐 나가는데 A에 한 명도 안 넣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약속을 했잖아요. 한 라인만 하라 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한 3개월 하는데 A, B 라인의 점수 차이가 뭐 B 라인을 예를 들어 한 달에 이제 6,000점이 나와요. 골드 볼륨이 넘었습니다. 근데 A 라인이 500점밖에 안 나와요. 사주 합산으로. 그럼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할까요? 왜 A 라인 안 도와줘? 왜 안 해줘? 나한테 한 라인만 하라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A 라인에 무슨 능력으로 거기다 무슨 재주로 그 B 라인처럼 6,000점을 맞출 수 있냐라는 나니까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약속은 애시당초 호황된 약속이고 사기입니다. 그렇죠? 그건 올바른 리크루팅 방법이 아니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조금 하다가 사업을 그만둬 버립니다. 왜? 약속을 안 지킨 사람은 무슨 사업을 해요? 이건 사업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허황된 약속은 지킬 수 없는 약속은 결코 하면서 리크루팅에선 안 된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각자가 좌 라인을 뎁스 라인으로 하고 뎁스 라인은 기본적으로 2명 이상의 사업할 사람들을 가입시켜야 합니다. 그 후에 본인의 B 라인을 펼쳐야 합니다. 그랬을 때 탄탄한 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나오죠? 네. 좌라인이 무슨 개념인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것 또한 그림으로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자,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계보를 보잖아요. 시크릿은 지금 왼쪽 줄은 좌라인을 잡아가고 시크릿의 이 문화가 그렇더라고요. 특이한 문화를 갖고 있던데 우라인은 우측을 잡고 가더라고요. 처음에 사업을 스타트했는데 그 시크릿을 했기 때문에 바이너리를 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잘 하겠지 하고 레그 구성을 놔뒀더니 이렇게 펼쳐 놓은 거예요. 좌측은 좌라인으로 우측은 우라인으로. 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하냐고. 아, 전사에서는 다 그렇게 했대요.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뎁스의 개념이요. 굉장히 어려워져요. 자, 보세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좌레그가 뎁스 라인이라고 배웠어요.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또 우레그가 뎁스라고 배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이렇게 또 펼쳤을 텐데 이 사람 A를 할게요. 이 A는 이게 좌라인이고 이게 우라인이 되겠죠. 그럼 이 사람은 또 이렇게 펼칠 거잖아요. 이 사람은 또 이렇게 두 줄 중에서 또 이렇게 펼칠 거잖아요. 이 사람 또 우를 펼칠 거잖아요. 이렇게. 자, 각자가 우를 펼치면 이 레그의 거리는요.
조금만 내려가도 어마어마하게 멀어져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의 좌레그와 우레그를 박스 계보드로 불렸는데 이제 고작 한 10명 등록됐는데 스크롤을 막 한참 옮겨서 오른쪽을 봐야지 박스 계보도가 보여요.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벌어지는 거에 그 우레그를 펼칠 때 문제점 하나 첫 번째고 전산상의 문제고요. 보기에 불편하다, 힘이 든다라는 게 하나의 문제점, 그 사소한 문제점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있는 사람이 다른 데서 사업을 하다가 왔어요. 그래서 좌레그가 그 본인은 뎁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또 이렇게 좌레그를 뎁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 위에 있는 스폰서가 당연히 좌레그로 등록할 뎁스로 할 줄 알았는데 이쪽에다 등록해 버리는 거죠. 이쪽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뎁스를 나랑 상의도 하지 않고 나는 분명히 이쪽이 뎁스라 했는데 스폰서가 이쪽을 넓히면 그러면 뎁스 라인이 양쪽 갈라져 버리죠. 이랬을 때 이미 등록된 걸 분복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지잖아요. 누군가는 좌를 알게 되고 누군가는 우라인을 뎁스 라인 알게 되고 그러면 팀을 전체 관리할 때 뎁스라는 게 어느 라인이냐 여기에 대한 혼돈이 상당히 심각해지기 때문에 뎁스 라인은 좌측으로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보세요. 좌측, 좌측 이렇게 가죠. 자, 이렇게 처음에는 우측으로 빠지겠죠. 당연히 여러분들의 퍼스널 라인이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뎁스 라인은 또 이렇게 가야 돼요. 그쵸? 여러분의 B, 여러분 A. A의 뎁스 라인은 이쪽 좌측. B의 뎁스 라인도 좌측. 이렇게 잡고 가는 걸 룰로 해줘야지 이 모든 사람들이 직후은 좌라인이 뎁스 라인이다. 또는 아니면 다른 그룹은 모르겠어요. 다른 팀은 모르겠어요. 적어도 월드 직구프는 이 좌측이 뎁스 라인이다. 이렇게 좀 전체가 함께 이해를 하고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뎁스 라인에 2명의 사업자를 등록 후에 우라인을 펼치도록 여러분들이 신규 사업자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건 2주를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보세요. 이 줄은 여러분 A를 할게요. A에 잠깐만요. A가 아니고 다시요. 여러분을 김이라 할게요. 자, 여러분들의 A가 있어요. A 라인 있고요. 여러분들의 B 라인이 있어요. 이렇게. 자, 이 여러분들에게 A, B 두 라인이지만 여러분의 스폰서 입장에서는 뎁스 라인은 A 라인이죠.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 B 입장에서는 김과 함께 키우는 그림을 잘못 그렸네요. 네. 김과 함께 키우는 이쪽 좌측 라인이 아니요. 김과 함께 키우는 아니라 시스템 후원을 받아서 키우는데 B는 이 C와 함께 이 줄을 잡고 내려가야죠. 이게 뎁스 라인이죠. 그러니까 각자가 뎁스는 2개예요. 자, 김의 좌뎁스, 우뎁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B도 좌뎁스가 있고요. 우뎁스가 있는 거예요. 각자의 또 잘못 그리네요. 각자의 뎁스는 각자가 2줄이죠. 네, A, B 두 라인 해야 되니까. 그래서 김도 A 라인과 B 라인의 이 한 줄 한 줄을 잡고 내려가는 마케팅이 이 바이너리 마케팅이고요. B 또한 김과 함께 키우는 이 C가 있는 1에그가 스폰서와 함께 키우는 뎁스 라인이고요. B 입장에서는 본인의 뎁스가 또 있죠. 이 D라는 레그가 본인의 뎁스예요. D의 좌측. 이게 뎁스죠. 그럼 D 입장에서는 스폰서 B와 함께 키우는 라인이 이 라인이죠. 그렇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E라고 할게요. E도 D와 함께 키우는 라인이 이 라인이죠. 물론 B와 함께 키우는 라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D는 또 이쪽에 펼치겠죠. F라고 할게요. 자, F 입장에서는 스폰서의 이 B의 뎁스는 아니에요. 그렇죠? B의 뎁스는 아니지만 D의 뎁스죠. D의 뎁스의
이 줄이죠. 그죠? 그래서 이 둘이 뎁스가 되고요. 또 이렇게 키우는 거죠. 그러면 F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자, F가 키우는 건 이 둘이 함께 키우는 게 또 이쪽 뎁스인 거죠. 원래 이 그림이죠. 그림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각자가 두 줄이라는 점. 이 사업은 철저하게 두 줄을 사업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스타트 했고 A가 있어요. A가 있고 이쪽에 B가 있어요. 여러분이 C를 리크루팅 했어요. C를 여기 등록하죠. 또 A가 리크루팅한 A-1을 할게요. A-1을 A가 등록했어요. 여기다가. 자, 여러분이 리크루팅한 사람을 C에다 내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까 김이라 했잖아요. 이쪽에 A와 이 A와 C를 리크루팅한 거죠. 두 명을 색칠을 할게 이렇게 A와 C를 리크루팅했어요. 그럼 이쪽 줄에 스폰서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이 스폰서 입장에서 보면 이 잡고 가는 라인에 김은 두 명을 넣었죠. 지금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제 김은 B 라인을 펼칠 수 있어요. 이렇게 그죠? 가족이든 친구든 지인이든 이렇게 등록하겠죠. 그리고 A와 C를 지금 김이 등록했잖아요. 그러면 A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스폰서 하객 기운 뎁스 라인이니까 A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에 한 명을 등록했죠. 좀 A-1을 등록했죠. 그리고 또 한 명을 더 등록해야 돼요. 두 명을 등록해야 되니까 이렇게 A-2를 또 등록해요. 자, A도 뎁스 라인 두 명 등록했잖아요. 그럼 C는 어떻게 해야 돼요? C도 마찬가지로 한 명 이렇게 두 명을 등록해야 되겠죠. 당연히 약속이니까 이게. 자, 그러면 A-1도 또 두 명을 내리게 되고 A-2도 두 명을 내리게 되고 그쵸? 이 사람도 두 명 내리게 되고 이 사람도 두 명 내리게 되면서 이 뎁스 라인은 끊임없이 각자가 두 명씩 등록을 쭉 해나가면 김의 입장에서는 또는 이 스폰서 입장에서는 또는 A 입장에서는 또는 C의 입장에서는 또는 A-1, A-2 다 마찬가지죠. 이 모든 사업자들에게 뎁스 라인은 엄청나게 커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게 커지게 됨으로써 탄탄한 한 레그를 완성시킬 수가 있어요. 각자가 두 명의 사업을 할 사람을 넣는 거, 그 약속을 지키는 것만 해나가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김은 A와 C를 등록했으니까 뎁스라인 두 명 등록했고 이제 이게 좀 커지기 시작했어요. 김은 본인의 B레그를 펼쳐야 되죠. 자, B레그를 펼칩니다. 한 명. 그리고 B 보고 사업을 같이 하자 했어요. B가 먼저 본인의 친구를 등록하고 또 가족을 등록했어요. 얘를 사업할 사람을. 그리고 김이 이 라인에도 B의 뎁스인 이 라인에도 본인이 또 B를 등록했지만 또 추가 등록해줘야 되죠. 당연히 B 여러분 파트너니까. 최소한 이쪽 레그에도 B 밑에도 여러분 노력을 해서 C, D 정도 물론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두 명의 등록을 해줬다로 얘기를 할게요. 만약에 약속을 지킨 거예요. B에게 내가 너 밑에 사업자 두 명을 넣어볼게. 함께 해보자고. B는 스폰서인 김이 C와 D를 등록해 줬기 때문에 B는 이제 이렇게 한 명, 두 명 등록했잖아요. 그죠? 본인도 이쪽 줄에. 자, 그럼 본인은 또 본인의 이쪽 줄 반대편을 또 두 명을 이렇게 등록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B는 한 줄, 두 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도 여기다 등록 두 명을 하고 이 사람도 여기다 두 명을 등록하고 그쵸? 이 사람도 여기다 두 명을 등록하고 이 D도 두 명을 등록하고 그러면 이 라인은 김과 B가 키운 이 라인은 하나의 뎁스 라인으로서 좀 전에 이쪽 좌측이 커지는 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바이너리가 커지겠죠. 그럼 B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 이 사람, C, D 모두가 탄탄한 한 줄을 가질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김은 이제 양쪽에
탄탄한 팀을 만들면서 승급을 하게 돼 있어요. 그죠? B는 또 어때요? B는 좀 전에 이쪽에 2명을 등록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B 라인을 또 뎁스 라인으로 파트너인 예를 들어서 이게 뭐 E를 할게요. E와 함께 이 라인을 또 펼치는 거죠. 똑같이 D도 이쪽에 2명 넣듯이 이쪽에 E 다음에 또 밑 1명, 2명 정도 노력을 해서 토탈 여러분들이 양쪽에 4명에서 5명 정도의 사업을 할 사람만 만약에 제대로 리크루팅만 된다라면 이 사업은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그 약속 지키게끔만 유도해줘도 다 각자가 2명씩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이 A 또한 한 줄의 큰 뎁스 라인에다가 본인이 키우는 E와 함께 키운 이 뎁스 라인도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가 있죠. 자,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각자가 2줄을 하는 거다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규 사업자가 나타나면 이 공동 뎁스 라인이라 불리는 공동 라인, 뎁스 라인만 쓰는데요. 공동 라인에 이 A가 반드시 2명을 등록하고 본인의 B 라인을 펼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지도를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도록 또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그게 약속이니까. 그 약속을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좀 전에 제가 그림을 그린 것처럼 그죠? 아니, 안 되네요. 좀 전에 제가 그림을 그린 것처럼 A4 용지에다가 그림을 그려주면서 정확하게 이해를 시키고 왜 공동 라인에 사업을 할 사람 2명을 내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되고요. A가 사업을 스타트했어요. 여러분의 파트너잖아요. 여러분들의 스폰서가 계시죠, 이렇게. 근데 이 A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이 2자리에 A가 어차피 2명 등록할 건데 이 자리에 A가 추천한 파트너가 먼저 들어가고 본인의 B를 펼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스폰서잖아요. 여러분의 파트너가 A고 이렇게 추천했으니까 여러분의 스폰서가 먼저 A 밑에다가 본인의 인맥을 이렇게 등록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등록을 해버렸어요. 여러분들의 스폰서가. 그리고 나서 A가 그 밑에다가 이렇게 등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2명을. 자, 이러면 여러분의 파트너인 A의 파트너가 늦게 등록함으로써 2명의 스폰서가 생겼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파트너인 A가 좀 빠르게 사업을 전개해서 본인의 친구나 본인의 가족이나 본인의 지인을 먼저 등록한 후에 그 상위에 이제 약속을 지키려고 2명을 내린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를 비교해 보라는 거죠. A의 파트너가 위에 있는 게 좋은지 A의 2명의 파트너가 이 밑에 등록되는 게 좋은 건지를 이제 상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A에게 뎁스 라인에는 최대한 빠른 시간에 사업을 할 사람을 2명을 먼저 넣는 게 이 둘에게 좋은 거죠. 스폰서 둘 생기는 것보다 파트너 둘 생기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해를 시키고 A 보고 이 뎁스 라인에 네가 빨리 사업할 사람을 2명을 먼저 가입을 시키라고. 아니면 일단 가입시키고 비전은 그 뒤에 전달하자고. 이렇게 해서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바이너리를 바쁘게 레그를 구축하는 형태로 사업을 전개하는 게 바람직하다. 방금처럼 여러분들이 지도를 해나가고 신규 사업자를 가르쳐 나간다면 A라인, B라인이 금방금방 커질 수 있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스타로 사업을 하는 게 당연히 이제 올바른 마인드이긴 하지만 우선 정규구매 먼저 걸고 정규구매 할 사람 부업으로라도 먼저 할 사람을 소개를 빨리 받아내는 게 오히려 속도를 더 빠르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상부에서 또 2명이 내려오고 또 여러분들이 그 밑에 2명을 받치고 뭐 이런 식의 그 라인을 형성해 나가는 게 탄탄한 팀을 만드는 지름길이다 라고 알려드리고 싶고요. 네 번째입니다. 바이너리 마케팅은 협업 마케팅입니다. 서로 돕지 않으면 모두 실패하게 되는 마케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룰처럼 제시했던 이 바이너리 레그 구성법의 팁을 스폰서의 방향성이잖아요. 함께 힘을 보태고 함께 움직이는 게 빠르게 성공하는 지름길이다라는 거죠. 협업을 하지 않고 본인 독단적으로 내 레그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공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항상 스폰서와 함께 방향성을 함께 맞추는 파트너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업라인 스폰서가 내려주길 바라고 불평을 하는 사업자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본인 또한 파트너들에게 똑같이 내려주길 바라는 여러분들이 될 거거든요. 본인 또한 스폰서에게 그렇게 불평을 하고 안 내려준다고 투덜댔기 때문에 여러분의 파트너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림을 다시 그려볼까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의 스폰서가 있어요. 여러분이 사업을 스타트했어요. 여러분 AP 라인은 여러분이 두 줄을 펼치는 게 원래 정석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근데 스폰서 한 명을 내려줬어요. 약속처럼 또 그 위에서 또 한 명 내려줬거나 이렇게 두 명을 내려줬다 칠게요. 이렇게 만약에.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스폰서들에게 본인이 B 라인 키우면서 이렇게 B 라인 키웠어요. 이렇게. 그래서 A 라인이 안 내려온다고 계속 스폰서에게 뭐 얘기를 하고 왜 안 내려오냐고 뎁스 라인을 해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칠게요. 자,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늘어날 거예요. 여러분 인맥을 다 쓸 거예요. 자, 이 사람의 위에 있는 이 둘이 별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계속 스폰서에게 압력을 가합니다. 왜 안 내려주냐고. 여러분은 과연 이 계속 탄생하는 신규 밑에다가 계속 리크루팅해서 넣어줄 수 있는 인맥이 그만큼 많나요? 아니면 없나요? 사업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인맥이 좀 소진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신규 사업자는 여기 있는 부업자들이 제대로 안 내려오니까 누굴 원망해요? 전업자인 여러분들 원망하죠. 내려달라고. 이게 뎁스라 해놓고 왜 안 내려주냐고. 여러분 또한 좀 전에 이제 스폰서에게 그렇게 요청했듯이 모든 사업자들이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왜 뎁스라 해놓고 안 내려주냐고. 한 1년 뒤에 등록한 사람 똑같이 얘기할걸요. 이게 뎁스라 해놓고 왜 한 명도 안 내리냐고. 뭐 하시냐고 스폰서. 계속 이런 요청을 받게 되면서 불평, 불만이 가득한 조직이 됩니다. 전부 다가 여기가. 사업을 하겠어 이래서 이게 무슨 협업이 나오겠냐라는 거죠. 불평이 많아지고 팀에 불만이 많아지면 협업이 안 돼요. 당연하죠. 협업이 안 되기 때문에 레그의 갈등은 계속 생기게 되고 결국 본인 또한 파트너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만큼 내려줬기 때문에 조직은 성장보다는 반목, 갈등 속에 깨져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 처음부터 철저하게 본인이 두 줄을 하는 사업이라고. 그리고 스폰서들이 인맥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내려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 사이 중간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좀 내려주면 좋은데 그들이 부업이기도 하고 또 인맥이 별로 없어서 안 내려올 수도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기대하지 말라고 그냥. 큰 기대하지 말고 일단은 마인드를 네가 두 줄 한다라는 마인드로 하라고. 다시 얘기하면 그건 내 파트너에게 교육을 한다는 건 내가 두 줄을 해야 되죠. 내가 두 줄 한다는 마인드로 사업을 해야지 그런 불평, 불만이 없을 수 있고 오히려 감사로 함께 할 수 있어요. 사람은 결국 감정의 동물인지라 스폰서에게 계속 불평을 지기는 사람에게 불평을 하는 사람을 키울 마음이 없어지거든요. 저 사람은 키워봤자 계속 불만만 지길 거고 도와줄수록 더 큰 걸 요구할 거기 때문에 나는 쟤랑 사업하기 싫어. 스폰서에게 등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협업이 되지 않아요. 감정이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봤죠. 협업 마케팅이고 스폰서도 물론 양심껏 그 라인을 도우려고 충분한 노력을 해야 되고 시스템적으로 또 발로 뛰면서 내가 인맥이 없어서 레그를 못 내려주더라도 정말 파트너를 위해서 뛰어다니고 리크루팅 다니고 또 후원하고 그거를 열심히 했을 때 비로소 감사함을 받을 수 있잖아요. 파트너에게. 그래서 이건 철저하게 협업 마케팅이다. 서로 함께 도우면서 사업을 해야 된다. 이게 함께 더불어 성공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바이너리 사업은 조직의 안정이 먼저입니다. 개인적인 주장이 강하면요 팀이 무너져요.
본인이 무조건 옳대요. 아무리 스폰서를 하더라도 실수를 할 수 있고 또 시행착오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행착오나 실수가 본인에게 마치 큰 어떤 리더십의 타격을 입느냐, 그걸 고집을 꺾지 않고 계속 본인이 옳다고 우겨요. 파트너들이 다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본인이 옳대요.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그 파트너들은 스폰서와 등을 돌리게 되겠죠. 저 사람 너무 자기 옳대. 우리는 다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럼 같이 사업을 못 하죠. 그러면 팀이 무너집니다. 바이너리 마케팅은 상대에 대한 배려심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스폰서는 전체적인 파트너들의 의견을 함께 듣고 함께 공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파트너들은 스폰서의 그 생각을 함께 공감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그래도 정말 안 될 때 이 사적인 자리에서 좀 아닌 것 같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 이러이러합니다라고 해서 서로 생각을 조율하는, 그러면서 이 갈등의 소지를 점점 없애 나가면서 서로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표정만 봐도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협업이 되었을 때 비로소 시너지가 나고 협업이 힘을 받고 탄력을 받으면서 바이너리 사업이 성공할 수 있거든요. 개인적인 주장, 이기심 너무 강하면 조직이 무너지고요. 모두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자기만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건 성공 못해요. 그렇게 하면 바이너리에서. 결국은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일이고, 사람이 남아야지 그게 네트워크이지. 아무리 회사가 좋고 제품이 좋으면 뭐해요? 보상이 훌륭하면 뭐해요? 합리적이면 뭐해요? 사람이 없는데요. 그쵸? 회사가 전부가 아니라 결국은 사람이 전부인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금 오늘 시간 이만큼 갔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배운 이 바이너리 레그 구성법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시고 파트너를 잘 가이드해 주셔서 훌륭한 팀, 멋진 팀 만드시길 바랍니다. A라인, B라인에 두 명을 등록하고 그 A, B라인에 사업자 두 명입니다. 소비자, 부업자 포함이지만 물론 소비자는 아니에요. 적어도 사업을 할 사람 두 명을 등록한 게 여러분들의 사업의 스타트고, 그 두 명에게 방금 바이너리 구축법을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그들 또한 좌우에 좌우에 두 명을 사업을 할 사람을 넣도록 그렇게 독려해 나가시면서 사업을 해 나가시는 그런 시간이 앞으로 이어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1회 웨비나 마칠 거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PPT 공유를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정말 몰랐어요. 이만큼 됐네요. 네. 좋은 밤 되시고 내일부터 또 힘차게 달리시고요. 통신 런칭된 만큼 최대한 주위에 많이 알리면서 회원들 늘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윤숙 사장님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